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일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막 홀로 집어 삼키는 거대한 두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두뇌가 우주의 그 극심한 방사선이랑 영하 수백 도의 추위를 견뎌내는 티타늄 육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꿈틀대고 있어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으신가요? 진짜 영화 같긴 하네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4월 27일 마켓 브리핑, 그 핵심 테마는 단순히 오늘 급등한 종목들 나열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니죠. 네, 바로 AI가 쏘아올린 급등 랠리, 즉 새로운 산업 회복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반도체, 효성중공업, SK하이닉스, 그리고 L로보틱스까지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투자 지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유튜버 G2G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한미반도체나 효성중공업, L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을 보면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각기 다른 산업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깎고 전압기 만들고 우주 부품 코팅하고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딱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산발적인 움직임들이 결국 그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능이 현실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거대한 몸집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몸집을 조립한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파편화된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한번 싹 해부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AI라는 거대한 두뇌가 모니터 밖으로 나오려면 결국 자기가 내린 판단을 물리적으로 실현할 손과 발, 즉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필수적이죠. 그래서 시장의 돈이 자연스럽게 이 로봇 테마, 특히 올여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생산 개시나 LG전자의 사업 확대 같은 강력한 촉매제를 타고 로봇 쪽으로 넘어간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엘로로보틱스요. 이 회사가 스페이스X 관련성, 그러니까 우주항공 및 고방사 코팅 기술로 97억 규모의 국책과제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아주 뜨거웠죠. 근데 솔직히 그냥 공장에서 나사주이거나 물건 나르는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굳이 막 우주선에 바르는 고방사선 코팅 기술이 왜 필요한가요? 너무 그냥 테마 억지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휴머노이드의 궁극적인 청사진을 보면요. 그 연결고리가 되게 명확해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우주 공간의 그 극단적인 온도 변화나 치명적인 방사선을 견뎌내는 차폐 기술이 단순히 로켓 껍데기용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투입될 최종 목적지가 인간이 일하기 편한 쾌적한 실내 공장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해체 현장이나 엄청난 수압이 짓누르는 심해 탐사, 극지방 자원 채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 개척 같은 극한의 환경이거든요. 와, 화성 진짜 극한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은 L로보틱스의 그 특수 코팅 기술이 미래 로봇들의 무적의 피부리자 갑옷이 될 수 있다는 그 폭발적인 확장성에 베팅을 한 겁니다. 하긴 그냥 비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못 가는 곳에 던져질 대체제로 봐야 하는 거군요. 와,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 YJ 링크 쪽에 시장 매수세가 확 쏠린 것도 비슷한 논리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원래 스타링크 벤더사인데 이번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장비 공급 기대감까지 붙었잖아요. 위성통신이랑 로봇은 또 어떻게 엮이는 건가요? 이것도 로봇의 통신 메커니즘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수백만 대의 로봇이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중앙 AI 서버랑 끊임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생명이니까요. 근데 기존의 지상 기지국망 그 통신탑 방식으로는 바다 한가운데나 사막, 광산 깊은 곳에 있는 로봇들의 트래픽을 절대 못 감당하거든요. 터지지도 않고요. 산속에만 들어가도 폰이 안 터지는데 로봇이 어떻게 통신하냐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즉 스타링크가 이 로봇들의 신경 다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YJ-링크는 바로 그 우주 공간의 통신망과 지상 로봇을 잇는 핵심 인프라에 서 있기 때문에 올해 흑자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겁니다.
신경 다발. 아, 표현이 너무 찰떡이네요. 육체랑 신경이 우주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군요. 근데 로보티즈는 좀 다른 성격으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여기는 LG전자가 주요 주주라는 파트너십이 부각됐잖아요. 네, 로보티즈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극한을 견디는 소재 기술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대기업의 인프라를 등에 업은 어떤 실행력, 안정성,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아, 상용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거군요. 들을 넘기가 힘듭니다. 하긴 AS만 까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래서 LG전자라는 거대한 파트너를 통해 이걸 단숨에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엄청난 신뢰로 작용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튼튼한 육체도 얻었고 백팩도 맸습니다. 근데 이 똑똑해진 수많은 로봇과 AI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소통하려면 진짜 상상에 초월하는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다 소화해내는 거대한 생명체, 저는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보거든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데이터 센터야말로 이 새로운 산업의 거대한 심장이자 소화기관이죠. 네네. 그리고 이 장기가 안 멈추고 계속 박동하려면 두 가지 필수 인프라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신경망, 즉 통신 장비고요. 두 번째가 이 거대한 몸집 전체의 에너지를 펌프질해줄 혈관, 바로 전력 설비입니다. 와, 신경망과 혈관. 일단 신경망부터 보죠. 통신장비 쪽에서 소닉스가 과기부 양자 공정 국책과제에 선정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저 이거 뉴스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총 102억 규모 사업에서 지원금이 15억이더라고요. 솔직히 이 액수가 상한가를 갈 만큼 대단한 건가요? 사실 그 15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그냥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그들이 연구하는 양자 기술, 퀀텀 기술 그 자체에 있거든요. 아, 금액이 아니라 기술 자체요? 네, 기존 관 케이블 통신망을 고속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차선이 꽉 차면 막히잖아요. AI 시대의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가 막 쏟아지는 트래픽 폭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5G로도 버벅거리는데. 맞아요. 근데 양자 기술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양자의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차원 제약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기술입니다. 게다가 해킹도 절대 불가능한 보안 수준이고요. 와, 그러니까 꽉 막힌 2차원 고속도로를 단숨에 3차원 순간이동 게이트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궁극의 진화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가능성을 보고 폭발적으로 반응한 거죠. 아,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투자 경고 풀리자마자 바로 강력하게 반등한 거군요. 발목 잡던 악재가 거치니까 이 거대한 신경만 교체라는 시대적 서사를 타고 수급이 빵 터진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신경만 깔렸으니까 이제 피를 돌게 해야죠. 혈관 파트, 이 전력 설비 쪽은 정말 이제 용광로가 따로 없습니다. 효성중공업,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무려 42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지금 현재가가 394만 원인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 딴지 한번 걸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력 인프라 낡은 거, 뭐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 솔직히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된 거 아닐까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지금 사면 꼭대기 물리는 거 아니야 하실 분들 많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 선반영이라는 단어만큼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없죠. 이 의문을 풀려면요. 전력망 교체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좀 철저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리적 메커니즘이요? 전선 까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피가 흐르는 빈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4시간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연산이 팍 몰릴 때는 폭발했다가 또 확 줄기도 하고. 아, 막 밥 먹고 위장으로 피 쏠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 수십만 볼트의 전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조절해주는 지능적인 판막과 밸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거든요. 아, 그냥 전선 뭉치가 아니라 지능형 밸브구나. 네, 근데 더 치명적인 건 이 밸브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입니다. 미국 전력망 인프라 대부분이 70년대에 깔린 거라 이미 물리적 수명이 완전히 끝났어요. 교체 수요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그쵸. 낡은 밸브 수천만 개를 갈아 끼워야 하는데 거기에 AI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새 밸브까지 내놓으라고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향후 수년간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가요. 철저한 구조적 결핍 상태죠. 아,
이미 3, 4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적 하방이 이렇게 단단하게 닫혀있는 섹터가 시장 통틀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목표가를 위로 열어두는 겁니다. 그 자회사인 지능기업이 프리미엄 동반 상승 효과 누리는 것도 다 이 강력한 혈관 테마의 연장선이고요. 야, 스마트폰 유행하듯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수십 년 만에 글로벌 대공사군요. 자, 그럼 신경다발도 깔았고 에너지 밸브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허공에 떠 있을 순 없잖아요. 단단하게 지탱해줄 튼튼한 뼈대가 필요합니다. 네, 드디어 철강 쪽으로 넘어가네요. 완벽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 건축용 자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호주 데이터 센터에 알루미늄 도금 강판 공급하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일반 철근 안 쓰고 굳이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 철근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일단 내부에 들어가는 수만 대 서버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고 냉각 설비까지 들어가면 일반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무겁긴 엄청 무겁겠네요. 게다가 고열 뿜어내고 냉각시키고 하다 보면 내부의 습기랑 부식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자기파입니다.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내부 장비끼리 간섭하면 치명적이거든요. 아, 뇌 조직에 에러 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알루미늄 도금 강판은 부식도 막고 열 방출도 잘하면서 전자기파까지 차폐해주는 아주 특수한 기능을 합니다. 민감한 뇌를 보호하는 튼튼한 두개골인 셈이죠.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이 214억으로 예상치 훌쩍 넘긴 것도 결국 이런 고강도 뼈대 수요가 수차로 증명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와, AI라는 거 하나가 로봇, 우주, 통신, 전력, 철강까지 진짜 산업 지형을 싹 다 뜯어고치고 있네요. 근데 약간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저런 무거운 인프라에 자본 태우기엔 늦은 것 같은데 다른 데 기회 없나 하시는 분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AI랑은 좀 동떨어져서 자기만의 생태계를 돌리는 스페셜한 개별 테마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AI라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지 그 그림자 속에서 외부 영향 안 받고 조용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격리된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웹툰이랑 화장품입니다. 웹툰부터 볼까요? 키라리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 최근에 그 투망가나 뉴토키 같은 불법 사이트들 막 폐쇄 조치 당하면서 부각받던데 이게 뭐 기업 가치를 급등시킬 만큼의 엄청난 변화인가요? 생각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컨텐츠 플랫폼 기업 재무 갉아먹는 주범이 결국 신규 유저 데려오는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광고 엄청 하잖아요. 네, 근데 불법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붕괴해버리면 이 만화라는 중독성 강한 컨텐츠 보던 수백만 명이 반강제적으로 합법 플랫폼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아, 마케팅비 단 한 푼도 안 쓰고 트래픽이 폭증하는 거네요. 맞아요. 비용 구조의 마법 같은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시경제나 AI 트렌드랑 무관하게 정책 하나로 숫자가 바뀌는 거죠. 와, 마진 개선 대박이네요. 그럼 CSA 코스믹 같은 화장품, 이른바 K-뷰티 섹터도 비슷한 펀더멘털 성장인가요? 네, 과거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전엔 중국 보따리상, 그 따이공들한테 극도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였잖아요. 사드 터지면 그냥 괴멸하고요. 맞아요. 예전엔 진짜 한 방에 훅 갔죠. 근데 지금 핵심 소비층은 미국, 일본, 동남아의 잘파 세대입니다. 유통도 중간상인 안 거치고 아마존이나 현지 드럭스토어 통해서 직수출하거든요. 아, 유통 마진을 안 뺏기는구나. 네, 그래서 매출 느는 속도보다 영업이익 팽창 속도가 훨씬 가파릅니다. 구조적 마진 팽창 구간에 진입한 실체 있는 테마죠. 확실히 펀더멘털 변화가 돋보이네요. 반면에 SK증권은 좀 달랐어요. 주식 병합 마치고 거래 재개 첫날에 점상한가로 직행했는데 이건 그냥 심리가 만든 기계적인 현상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전형적인 이벤트 기반 수급 플레이죠. 주식 병합한다고 기업 가치가 1원이라도 늘어나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조삼모사잖아요? 네, 근데 전체 주식 수가 줄면서 물량이 마르는 품절주 착시 효과에 일주당 액면가 높아져 보이는 착시까지 겹쳐서 단기 변동성 노리는 투기적 수급이 미친 듯이 쏠린 결과입니다. 껍데기만 바뀐 건데 군중 심리가 무섭네요. 자, 이렇게 수많은 내러티브를 넘나들었는데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돈은 어디로 몰렸는데 이럴 때 꺼내봐야 하는 게 바로 수급 매트릭스 분석이죠. 맞습니다. 화려한 뉴스나 차트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제 체결시킨 돈의 흔적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차이를 행동심리학의 엑스레이 도구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행동심리학의 엑스레이, 표현 진짜 좋네요. 거래량 최상위권 보면 대원전선, SK증권, 대한광통신, 엘로보틱스,
YJ링크, 주로 자극적인 테마나 단기 이슈 종목들이에요. 이게 어떤 심리인가요? 호가창에서 주식이 엄청 빠르게 주인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자금, 즉 단타 수급이 몰렸거나 대중의 관심이 냄비처럼 끓어오른 것이죠. 소음이자 군중 심리의 결과물입니다. 시장의 핫플레이스네요. 반면 굵직한 진짜 자본, 즉 거래 대금이 집중된 곳은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 로보티즈, 서울반도체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거래대금은 투입된 실제 현금의 총 중량입니다. 거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호가창 안 망가지게 조용히 쪼개서 사지만 결국 오고 간 절대 금액이 워낙 커서 거래대금 순위에는 발자국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기관들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해도 무거운 현금 중량은 속일 수 없군요. 네, 한미반도체의 자사주 매입 확실성이나 LS일렉트릭의 전력망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관들의 강한 베팅이 그 무거운 돈을 움직인 겁니다. 단기 서포라면 거래량을 보시고 무거운 화물선을 띄우는 장기 투자자라면 거래대금이 쏠리는 펀더멘털 파도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나침반 잘 들고 바다에 나가야겠네요. 자, 이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절대 밟지 말아야 할 지렛밭, 리스크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불꽃놀이 한창일 때 독버섯 피어나잖아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내부자 엑스트입니다. 리노공업 사례가 뼈아프죠. CEO가 자산운용 목적으로 무려 700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했습니다. 와, 700만 주요. 배선장에 혼자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린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회사 사정 제일 잘하는 경영진이 저렇게 던지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죠. 전형적인 오버행 리스크니까 대주주 지분 변동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무적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종목들도 있죠. 서메이지 같은 종목 조심하셔야 해요. 대규모 감자하고 바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리는 자본 잠식 회피용 폭탄 돌리기 패턴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도 환기 종목 리스크 있고요. 기초 체력 썩어가는 기업에 차트만 보고 베팅하는 건 그냥 눈 가리고 절벽 걷는 도박입니다. 아, 화려한 대로티브에 취해서 썩은 기둥 잡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AI라는 두뇌가 인프라를 막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해부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고민해보고 싶은 서늘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자본, 전력, 천재들이 모조리 AI라는 블랙홀로 빨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수년간 계속되면 스포트라이트 단 1%도 못 받는 나머지 전통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 수혈 못 받아서 서서히 고사해버리는 그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주식시장이 AI에 올라탄 자와 도태되는 자로 두동강 나는 이 무자비한 쏠림 앞에서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바다에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계좌를 냉철하게 진단하는 메스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식에서 지혜롭게 길을 찾아나가는 유튜버 G2G가 준비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명쾌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